시내 주행에서의 편안함은 확실히 고급 세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L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4륜입니다. 예, 연비에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평균 연비는 지금 한 6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그 복합 연비 8km대는 글쎄요, 자동차 전용 도로랑 시내 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충분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G80하고 EQ900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딱 그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대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고민을 할 때 제네시스 G80 사단이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EQ900까지 가자니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딱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은 굉장히 좀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 제네시스 G80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컴포트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의 잔진동도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잔진동을 잘 걸러주면 보통 좀 울렁울렁거리기 쉬운데, 울렁울렁거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쫀득하면서 진중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스펜션 셋업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미션은 8단 후륜 베이스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저속에서 빠르게 변속이 돼서 저 RPM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각 저단에서 고 RPM을 유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편안하게 운전을 할 때 끝까지 버텨주는 모습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좀 민감도도 높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다른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차 혼자서 운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망가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핸들을 놓고 있어도 경고음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HDA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별도의 세팅 없이 그냥 그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제가 뭐 150, 160 정도로 세팅을 해놔도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00km라든가 80km라든가 정해진 구간에 정해진 법정 속도로 정확하게 줄여줍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크루즈 컨트롤에 좋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계속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라도 수초간은 차가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수초간은 별도의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섰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체감상 한 1, 20초 정도, 한 20초 내외 정도의 시간까지는 차가 알아서 섰다가 출발을 해주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뭐 간단하게 가속 페달에 발을 대거나 아니면 이 스티어링에 달려있는 이 펑션 키를 만져주면 다시 출발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편안하게, 특히 올림픽대로라든가 뭐 강변북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정체가 심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K9의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멀티 링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코너링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돌아나가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사소한 부품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메이커 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앞뒤 서스펜션의 부시 부품이 비브라쿠스틱이라고 벤츠나 BMW에 납품하는 독일 기업의 제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부품이 K9에도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국내 기술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해외 기술을 받아들여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아자동차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선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도 상당히 제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필러 쪽에서는 뭐 100km 이상이 넘어가더라도 풍절음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실내가 정숙하고요. 그리고 좀 더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상대적인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잘
컨트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시 강성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에서 뭐 20에서 30% 정도의 감량을 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또 그러면서 파워는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하고 지금 제가 그 EQ900하고 자꾸 비교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괜히 제네시스 G80 쪽으로 또는 EQ900 쪽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한번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금은 무모한 듯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요 전 K9에서는요. 근데 지금 신형 K9을 기아자동차에서 런칭을 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G80의 약간의 부족함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EQ900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들, 모노하기도 부족함이 없고 뒤에서 기사분을 두고 운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절묘한 셋업을 구현을 해낸 것 같아서, 글쎄요, 이번에는 아마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법인 차량들도 그 애매한 위치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고 뭐 전문화 이사급이나 아니면은 위아래로 좀 가운데 끼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신형 K9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느낌은 초반 응답성이 조금 민감하게 다가오는 편이고요. 뭐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브레이크를 조금 피로도를 높여봐도 쉽게 흐트러진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서킷 주행이라든가 좀 더 과격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약간 좀 피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일상 주행에서의 부족함은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전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해소가 됐고요. 코너링을 공략할 때도 굉장히 뉴트럴한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조금 과격하게 몰아붙여도 뭐 언더나 오버 석양을, 물론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의 다륜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가 좀 흐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앞에가 좀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는 뉴트럴에 가까운 코너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상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차를 몰더라도 크게 부담감 없이 몰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K9은 야간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시승 차량에 틴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헤드램프의 광원이 직진성이 좋은 편이라서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 모드 램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인 팬턴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7가지 컬러를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렌지 컬러나 그린 컬러, 바이올렛 컬러, 뭐 이런 몇 가지의 컬러들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렌지 톤으로 제가 바꿔봤는데 실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고 조금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뉴 K9 사이즈를 보면 지금 계속 제네시스랑 EQ900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이 제네시스 330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터보 모델이 아니고요, 일반형 모델을 타고 있는데, 비교해서 제가 지금 운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 실내에서 운전석에서 느꼈을 때 제네시스 같은 경우, G80 같은 경우는 안락한 느낌이 있긴 한데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 낮으면서 위에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더 뉴 K9 같은 경우에는 안락하고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은 똑같은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10.3인치 커다란 패널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3분할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하고 공조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원하는 기능을 하나로 크게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멀티로 움직여주다 보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 측에서 밝히는 그 공명음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휠에 그 가운데 공명음을 줄일 수 있는 림을 좀 더 가공을 해준 그런 그 특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가공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샌드위치 패널이 적용되고
뭐 플로어의 전반적인 방음제라든가 아니면은 루프 쪽에도 방음이 철저하게 다 돼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운행을 해도 소음의 이슈는 크게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NSCC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앞에 N이 붙어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된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HDA가 있으면 시속 뭐 예를 들면 130, 150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가다가 구간 단속 구간이 나와서 예를 들면 뭐 100km, 110km로 감속을 해야 됐을 때 그 부분에서만 딱 줄이고 코너든 아니면 길이 조금 내리막이든 오리막이든 관계없이 다시 또 150으로 세팅을 해놓은 그 상태로 달려나가는 게 일반적인 SCC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거기에 N이 붙어서 내비게이션이 붙어서요. 감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감속을 해주고 도로 사정이 코너가 좀 급격하게 있다든가 내리막이 심하다든가 오르막이 있거나 그런 그 도로의 특성을 이 차가 스스로 캐치를 해내서 그런 부분까지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연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일보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자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너에서 감속이 되는 건 제가 경험을 했는데 뭐 몇 %까지 줄이는 건지 그 다음에 내리막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튼 코너에서 일반적인 SCC랑 다르게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가속을 해보면 좀 박진감 넘치는 소리가 전달이 될 겁니다. 엔진의 자연적인 그 음이나 아니면 배기 쪽에서 들리는 음이 아니고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V8 5.0L 엔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지금 3.3 터보, 3.8 NA 엔진에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속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을 해주는 거고 외부와의 그 소음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K9을 가지고 아마 와인딩을 하거나 좀 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언급 드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럽게 타시는 분들한테 맞는 차량이니까 뭐 강조돼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3.8L NA 엔진은 300마력이 넘고 토크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어가 8단 기어에 변속하는 그 단들이 조금 더 고 RPM에서 운행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K9에는 후측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으로 양쪽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워닝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아예 이 후측방의 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영상으로 딱 보여주니까요 너무 또렷하고 운전에 집중도 다 잘 되고 처음에 이게 그 K9이 나오면서 광고를 할 때는 과연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살짝 들었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턴 시그널을 넣었을 때 그쪽 방향의 화면 전체가 저렇게 변하면서 상황을 보여주니까요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걸 한번 보여드려 봤더니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운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든 옵션이고 아이디어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보통 이 K9 정도의 그 사이즈를 갖게 되면 사실 이런 운전, 그 길이 좁거나 시내에서 운전했을 때 차량에 대한 그 크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기사분을 두시고 뒤에 앉으시는 분께서는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도 크고 뭐 이 사이즈도 좀 봐야 되고 스티어링 돌릴 때도 좀 신경 쓰고 그런데 K9 제가 지금 한 6일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트롤들이 참 운전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례로 지금 제가 코너를 한번 급하게 꺾어 보면 저속에서의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조향 각도랑 고속에서 스티어링이 반응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아에서는 지금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기아에서는 이 기능을 가지고 VGR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변으로 이 기아 레이시오를 바꿔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R타입 MDPS랑 이 VGR의 매칭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저속에서의 이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조향 각이랑 고속에서의 조향 각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뭐 주차 같은 거 할 때나 지금처럼 급하게 돌아 나갈 때는 충분하게 꺾어줘 주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자동차 전용도에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그 레이시오가 조금 변합니다. K9에 적용이 돼 있는 렉시컨 사운드, 스피커 개수도 많고 굉장히 탄탄한 우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질은요, 들어보면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울 텐데. 네, 풍부한 사운드와 뭐 울림통이 좋다고 그러죠. 차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또 각종 패널이나 흡음재 같은 것들이 잘 마무리가 돼 있어서 음원을 재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막기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음이 탄탄하고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K9과 함께면은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출근길이 즐겁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요철 부분을 좁은 도로에서 제가 지금 계속 넘어보고 있는데, 요철을 넘었을 때 이 약간의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이 느낌은 벤츠나 BMW의 부싱을 제공을 해주는 업체의 것을 고스란히 갖다가 지금 K9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느낌은 BMW인데 이 느낌은 벤츠인데 라는 그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이 느낌, 이제 국산차에서도 뭐 더 이상 승차감을 논하거나 아니면 뭐 샤시 강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좀 들어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그리고 미세하게,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뒤에 앉으셨을 경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네시스에 비해서는 약간 튄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보기도 하고 부모님을 뒷좌석에 모셔보기도 했는데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8인치 휠을 끼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K9 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을 전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인치의 제네시스 G80, 그 다음에 19인치의 K9을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뒤가 좀 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건데요,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 안장 아랫부분에 보면 전 처음에 여기 뭐가 떨어져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천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바로 밑으로 푹 빠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참 작은 부분인데도 배려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차체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장에, 시트 안장, 조수석 운전석 안장에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구석구석의 배려도 기아자동차가 정말 마음먹고 더 K9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딱 떨어뜨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서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고 운전자를 위한 배려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님TV에서 살펴본 K9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작에서 가장 아쉬웠던 디자인이 좋아진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증된 파워트레인 3.3 터보, 3.8, 5.0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지금 시승했던 차량이 3.8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8단 미션의 4륜구동 모델이었는데요, 파워트레인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실내의 고급감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천만원대에서 구매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입 중형 E클래스나 5시리즈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선택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K9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